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이제 저희가 전체 경영학과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여기서 진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 일정이 끝나면 각 전공별로 정해진 장소에서 다시 전공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겁니다. 어제 온라인으로 하신 전공도 있을 거고요. 어제 안 한 학과 전공들은 이제 오늘 전체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이제 개별적으로 각 전공별로 진행하게 될 거고요. 어, 어, 일단 저 소개해드리고 인사하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영대학 행정실의 송익현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먼저 저희 부학장님께서 전체적인 이제 경영대학 대학원 소개를 이제 경영학과 소개를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각 담당자별로 맡은 업무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경영학과 주임 교수님이신 김우찬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죠? 예, 여러분들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일단 뭐 소개 우리 제 발표 앞서서 양해 말씀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영어로 하면은 So I believe there are some international students in this classroom. But however, as you can see that we'll be conducting the orientation in Korean. So please do understand. But however, as you can see, we prepared English version of the OT guide, and also today's presentation, we have an English version ready. So please do understand. And also there will be a separate orientation just for international students, which will be conducted by the university headquarters, I believe next week on the 14th. So I encourage you to attend that meeting. 다시 한국말로 돌아와서 뭐 일단 말씀드린 대로 송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행정실 선생님들께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주실 거고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 경영대학 대학원의 governance structure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날 주임 교수님들 여러분들 입장에서 저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요. 주임 교수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행정실 직원 선생님들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보시면은 우리 학교의 governance structure인데요. 우리 경영학과는 뭐 우리 고려대에 있는 여러 학과 중에 하나이고요.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소위 대학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은 어떤 전공에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전공을 포괄하는 거고요. 여기를 이제 총괄하는 분이 대학원장. 저희 경영학과 교수님이 아니십니다. 이분이 이제 총괄을 하시고 대학원장은 바로 아래 대학원 혁신본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별도의 또 행정 부서가 있고요. 그리고 대학원장님은 저희 고려대학교 전체 연구부총장님을 겸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경영학과가 있고 저는 이제 경영학과 주임 교수이고 또 경영대학 내에서는 제가 연구부학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부학장으로서 저희 학장님, 경영대 학장님을 제가 보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는 우리 대학원 행정실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과 밑에 전공이 있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저희 8개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이 중에 하나에 속해 계시고요. 그리고 뭐 저희 대학 학장님, 우리 김상용 학장님 사진이고요. 혹시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인사하시고, 참고로 마케팅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데요. 저랑 비슷하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재무금융 교수고요. 이 주임 교수를 계속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논문 지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재무금융 학생들 저한테 지도 받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할 주임 교수님들 얼굴인데요. 일단 전재욱 경영관리 교수님이 계시고요. 경영관리 학생들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오후에 일정이 있죠. 경영관리는. 네, 그렇게 돼 있고 정재호 국제경영 주임 교수님. 정재호 교수님은 근데 2월 말까지만 주임 교수님을 하시고 문정빈 교수님이 3월부터 하시기 때문에 오늘 아마 같이 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아마 오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진희 마케팅 교수님 인데 최진희 교수님이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유원상 교수님이 아마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주시는 걸로 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가장 키가 큰 유원상 교수님을 보시면은 이제 글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 재무금융 이미 오리엔테이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 교수님, 재무금융 주임 교수님이고요. 그 다음에 회계학의 지승민 교수님 계시고, 엘솜의 김병주 교수님, MIS의 고병환 교수님, 그리고 BA의 김배우 교수님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맡아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행정실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익현 차장님은 방금 인사를 드렸고요. 여기 다시 한번 예, 보시면 되고요. 일단 우리 일반대학원과 BK, 브레인 코리아라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대학원 학생들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총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엄선 선생님, 예, wave your hand. 여기 우리 학적과 그리고 또 장학 관련돼서 이제 맡아주시고 오늘 발표 오리엔테이션 때 많은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현정 선생님, 예, 대학원 수업 그리고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과정을 맡아서 지원을 해주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BK의 이지훈 선생님, 예, BK 관련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데이터베이스와 연구의 박동희 선생님,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맡은 그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학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나 어려운 점 있으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예, 뭐 저한테 직접 연락 주셔도 됩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리엔테이션은 그 다음에 이현정 선생님 맡아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대학 일반대학원 행정실에서 수업과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전공을 담당하고 있는 이현정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교과과정하고 학사 안내 두 파트인데요. 우선 교과과정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대학원에는 아시다시피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석사과정, 그리고 여기에 일반적인 석사과정이랑은 조금 성격이 다른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전공 1년 석사과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각 과정별로 살펴보면 박사는 입학 요건이 석사학위 소유자이며 수업 연한은 2년입니다. 수료 학점은 교과 학점으로 33학점을 취득하여야 하고 연구지도 학점은 매 학기 2학점씩 총 8학점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학위 취득에는 약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석박사 통합과정은 석사 및 박사 교육과정이 통합된 박사과정인데요. 석사 학위 취득 없이 박사 학위만을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학사 학위 소유자라면 입시 지원이 가능하시고 수업 연한은 박사, 석사 합쳐서 총 4년이지만 3년까지도 단축이 가능합니다. 수료 학점은 51학점이고 연구지도 학점은 16학점입니다. 다만 수업 연한이 3년으로 단축되었을 경우에는 연구지도 학점도 12학점으로 줄어듭니다. 석사 과정은 수업 연한이 2년이고 수료 학점은 27학점입니다. 연구지도 학점은 8학점이고 2년 만에 학위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석사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전공은 1년 과정이고 교과 학점 24학점 그리고 연구지도 학점 8학점을 취득하시면 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학석사 연계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아마 해당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으실 거예요. 네. 학석사 연계 과정생이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석박사 통합 과정의 수업 연한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단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과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학원 교과목에는 일반 대학원 단과대학 차원의 일반 공통 교과목하고 학과 차원의 기초 공통 그리고 전공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통 과목은 연구자 소양 및 기본 역량 강화를 위한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학기에 신규 개설된 일반 공통 과목으로 대학원 데이터 과학원 교과목이 있는데요. 데이터 과학을 위한 수학과 프로그래밍, 그리고 데이터 과학을 위한 확률과 통계, 이렇게 두 교과목이 있습니다. 지금 수강 신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과목 설명은 미리 보실 수 있으시니까 필요에 따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는 경영대학에서 제공하는 기초공통 과목과 개설학기 표입니다. 과목별로 매 학기 개설되기도 하고 한 학기만 개설되기도 하니 잘 보시고 일정 잘 세워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전공 교과목은 8개 전공별로 개설되고 있는데 경영대학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교과과정 메뉴가 있으세요. 거기 전공별로 어떤 교과목이 제공되고 있는지 나와 있으니까 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전공 내규를 다 참조하셔야 되는데 경영대학 홈페이지 자료실에 들어와 있으면 최신 버전 전공 내규가 있으시거든요. 그거 살펴보시고 졸업 요건에 맞는 교과목을 다 살펴보신 다음에 수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대에서 제공하는 교과목 중에 연구 방법론 교과목 목록인데요. 전공에 따라 이게 필수인 전공도 있고 아닌 전공도 있으시니까 전공 내규 잘 살펴보시고 필요에 따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위 청구 논문 제출 자격 시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위 청구 논문 제출 자격 시험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종합시험하고 외국어 시험 이렇게 있습니다. 종합시험에 응시하는 데에도 자격이 있으신데요. 석사과정은 12학점 이상 취득하셔야 되고 박사과정은 21학점, 석박사 통합과정은 30학점 이상 취득하시고 총 평점 평균이 3.0 이상 되셔야 응시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학기별로 1회씩만 종합시험이 치러지고 총 응시 횟수는 3회 이하여야 됩니다. 박사과정은 7학기 이내에 합격을 하셔야 되고 석박사 통합과정 9학기 이내로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응시 횟수나 자격 같은 것도 전공에 따라서 다르니까 전공 내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외국어 시험이 있습니다. 외국어 시험 면제 신청 기간 내에 면제 신청을 하시거나 교내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시험을 응시하여 통과하여야 됩니다. 면제 방법은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표 2년 이내에 성적표를 업로드하시거나 해외대학, 영어권 해외대학 졸업 증명서를 업로드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국제어학원 어학강좌를 수강하여 B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거나 어학시험에 응시하여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네. 이 2가지 시험을 포함하여 각 학위별로 학위 청구 논문 제출 자격이 일반 대학원 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공 내규 외에도 일반 대학원 시행세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졸업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석사 학위 청구 논문 제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료 학점 27학점을 충족하셔야 되고 이 수료 학점 외에 지도교수 지정 과목이라고 있으세요. 앞으로 제출하셔야 되는 신입생 서류 중에 지도교수 지정 과목 지정서라는 게 있으신데 그 과목은 수료 학점에 포함이 되지 않고 추가로 수강하셔야 되는 교과목입니다. 이 학점들을 모두 취득하셔야 하고요. 외국어 시험에 면제 또는 합격한 자,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1학년도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연구윤리 교육, 그리고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수강한 자, 그리고 또 전공별로 특이한 학위 청구 논문 제출 자격 요건이 또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전공 내규에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살펴보시고 충족하시기 바랍니다. 박사도 석사하고 비슷한데요. 이제 수료 학점은 33학점으로 다르고요. 입학연도로부터 8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그리고 박사 과정의 경우에는 그 학위 청구 논문 제출 자격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미리 살펴보셔야 준비를 하실 수 있으시니까 한 번쯤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박사 통합 과정은 전체적으로는 박사랑 동일하고요. 수료 학점만 51학점, 그리고 입학연도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학위 청구 논문 제출 자격입니다. 네, 다음은 학사 안내입니다. 저희 매 학기마다 동일한 일정이 반복되니 시기별 주요 사항이 사전에 궁금하시면 지난 학년도 거를 저희 경영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검색해 보시면 미리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수강 신청 일정인데요. 저희 다음 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17일 금요일 12시까지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강 신청은 여기 URL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URL 치지 않으시더라도 포털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수강 신청 링크 타고 들어가실 수 있으시니까 이걸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마 2월 6일 10시부터 학번이 확인이 가능하셨을 거예요. 지금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수강 신청 전용 URL 또는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포털은 3월 2일부터 사용이 가능하신데 수강 신청은 미리 하셔야 되니까 지금도 사용이 가능하시거든요. 강의 계획서도 보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 미리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은 3월 8일부터 3월 9일까지입니다. 저희 수강 신청 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석사생은 최소 2학기간, 박사생은 최소 3학기간 본 대학원에서 매 학기 최소 3학점 이상 수강하셔야 됩니다. 등록만 해놓으시고 수강 신청 안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매 학기 13학점을 추가해서 교과학점을 수강하실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지도교수 지정 과목을 포함하면 16학점까지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재수강이랑 수강 폭이 절대 불가하고요. 동일 교과목 및 유사 교과목은 중복 수강이 불가합니다. 학수 번호가 다르고 교과목 명만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도 수강 신청이 불가하시니까 만약에 수강 신청하실 때 문제가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지도 학점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매 학기 2학점씩 꼭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BA 전공생분들은 참고로 수강 신청이 조금 달라서 1학기에 수강 신청을 하시지 마시고 1모듈, 2모듈, 3모듈에 각각 수강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1, 2모듈에 있는 교과목은 전체 다 수강 신청을 하셔야 되고 3모듈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프로젝트 1이라는 연구지도 교과목을 필수로 수강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지도교수 지정 과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모든 학생은 지도교수 지정 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셔야 됩니다. 다만 출신 학교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지도교수님 승인을 얻어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수 지정 과목 신입생 전원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이 지정서는 제출기한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지도교수님에게 제출기한 전까지 성적표 가지고 가셔서 면담을 진행하시고 어떤 수업을 추가로 들어야 되는지 한번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목을 지정받거나 면제받으면 이제 큐피드 포탈에서 학적 수업, 수강관리, 대학원 지정 과목 여기에서 입력하시고 출력한 다음에 지도교수님 서명 받아서 행정실 경영본관 304호에 있거든요. 그쪽으로 저에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거기 학과 출입란도 있을 텐데 거기는 비워두고 가져오시면 저희가 행정실에서 일괄 처리해드립니다. 지도교수 지정 과목 지정서 출력하는 방법이고요. 여기 포털 화면이 있고 로그인 하시면은 메일, 등록 장학, 수업, 학적 졸업, 정보생활 게시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업 클릭하시고 수업 활동의 대학원 지정 과목 누르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지정 받으신 게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입력 부분에 지정 누르시고 학수 번호 넣으시고 조회하시면 이렇게 교과목이 나옵니다. 해당하는 교과목 확인 누르시고 저장 누르시고 추가하셔서 지정 받으신 만큼 하신 다음에 최종 저장 누르시고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지도교수 지정 과목 지정서를 출력하시게 되고 여기에 이제 지도교수님 서명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면제에서도 동일하게 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거기 같은 화면에 들어오셔서 입력 부분 면제 클릭하시고 저장, 최종 저장 하시고 출력 받아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네. 저희 학점 인정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점 인정은 학적 변동 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적 변동 기간은 주로 이제 1학기는 2월 달, 2학기의 학적 변동 기간은 이제 8월 달에 진행이 되고요. 학점 인정 가능한 항목들은 여기 표와 같습니다.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대학원 과목 선수강 하신 거 인정 6학점까지 되시고요. 그리고 학석사 연계과정이 아니시더라도 학부 때 대학원 과목 선수강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학점이 학부 졸업 학점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 6학점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본교 전문 특수대학원에서 취득하신 학점, 동일 학위 과정에 한해서 9학점까지 가능합니다. 전문대학원에서 석사 취득하셨을 경우에 여기서 석사 입학하신 경우 이렇게 동일한 학위 과정일 경우에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본교 석사 과정에서 초과 취득한 학점이 있으신 경우 박사 과정으로 입학하셨을 때 동일 전공에 한해서 수료 학점 초과 이수한 학점 6학점까지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대학 취득 학점도 인정이 가능하신데요. 동일 전공 분야에 동일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이어야 됩니다. 석사 과정 다니시다가 여기도 석사로 새로 입학하셨을 때 석사 과정은 6학점, 박사 과정은 9학점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퇴학, 자퇴 등의 사유로 제적되신 분 재입학하시면 재입학자의 기취득 학점은 전부 인정이 됩니다. 네, 유의하실 점은 학점 인정은 통산 최소 수료 학점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내 타대학 교류 학점 인정도 있는데요. 1월, 2월 또는 7월, 8월 사이에 저희 말고 본부 일반 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교류 대학 리스트가 공지가 됩니다. 교류 대학원에서 취득하는 학점은 한 학기에 6학점 이내에서 인정이 되시고요. 석사 과정은 재학 중 총 6학점까지, 박사 과정은 총 15학점, 석박 통합 과정은 총 18학점까지 인정이 됩니다. 학점 교류 대학원은 지금 총 23개 대학인데요. 전체 리스트는 여기 보시면 되고, 원하신다고 아무나 수강하실 수 있으신 거는 아니고요. 전공 관련 과목만 수강이 가능하고 꼭 지도 교수님의 승인을 얻어야 수강이 가능하십니다.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던 포털 큐피드에서 신청이 가능하시고 학적 졸업에 들어오셔서 국내 학점 교류 신청, 여기에 교류 대학원 검색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부분은 이제 엄소연 선생님이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대학원에서 학적이랑 장학을 담당하고 있는 엄수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학적, 그리고 장학금, 연구비, 기타 공지사항 관련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적 변동 관련된 내용인데요. 학적 변동은 이제 학기 시작 전달에 항상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월 말, 2월 초에서 2월 말, 그리고 8월 초에서 8월 말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적 변동의 종류에는 휴학이나 복학, 그리고 자퇴, 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등이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신입생들은 첫 학기에는 휴학이 불가능하시니까, 특별 휴학 외에는 휴학이 불가능하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휴학의 종류에는 임신, 출산, 육아, 군입대, 창업, 기간 근무 및 연수 휴학 등을 특별 휴학이라고 하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증빙 서류가 필수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적 변동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우선은 포털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학적 변동 탭에서 이 학적 사항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학적 사항을 변경 및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휴복학 같은 경우에는 휴복학 신청 대학원 탭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지도교수 신청 같은 경우에는 지도교수 신청 탭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학적 변동 기간에 지도교수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신입생은 6월 초가 아닌 3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시니까 그거 관련해서 추후 저희가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신청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저희 경영대학 홈페이지 자료실에 들어가셔서 지도교수 신청서를 출력하셔서 작성하신 후에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교수님이 정해지신 분이 없는 경우에는 전공주인 교수님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박사과정 신입생 중에서 이미 논문 지도교수님이 정해지신 경우에 전공주인 교수님과 상의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2학기 차부터 논문 지도 교수님으로 변경하는 것을 권장드리긴 하는데 어려우시다면 늦어도 3학기 차에는 무조건 논문 지도 교수님을 찾으셔서 지도 교수 신청이나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도 교수 신청 탭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불가능하실 경우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셔서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학금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선은 저희에게 좀 큰 장학금이 조교 장학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 OT 가이드 맨 뒤쪽에 조교 장학금의 생활비 지급 지침이 포함이 되어져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석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조교를 최대 4회까지 가능하고요. 박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회, 석박통합과정 같은 경우는 최대 12회까지 가능합니다. 석사 같은 경우에는 최대 4회가 수업연원 안에, 그러니까 2년 안에까지밖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업료 100%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박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수업연한까지는 수업료랑 생활비가 같이 지급이 되고요. 수업연한이 끝난 이후로부터는 생활비만 지급이 됩니다. 이거는 석박통합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박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활비로 매달 13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9회하고 10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BK 석사과정 기준에 맞춰서 70만 원만 지급이 되고 석박통합과정 같은 경우에 11회, 12회는 7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이거 참고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그리고 조교를 신청할 때도 그냥 다 신청이 되는 게 아니라 신청 자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직장을 갖지 않거나 직장이 있더라도 휴직 상태에 있어야 하며 그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학기 초에 4대 보험을 이제 걷게 될 건데요. 거기에서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져 있는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학기 성적이 3.5 이상 혹은 누적 평균이 3.5 이상이 되셔야 조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3.5에 미달한다고 조교를 아예 신청을 못 하시는 건 아니고 1회차는 경고 조치, 2회차는 50%만 조교 임용이 가능하시고 3회차부터는 조교 선발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직전 학기랑 해당 학기에 최소 8학점 이상을 수강을 하셔야 조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석사과정 같은 경우에 마지막 학기에는 학점 수가 이렇게 8학점까지 채우지 않아도 수료를 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은 풀타임 주 20시간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수업료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학기는 4월, 2학기는 10월 말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월 초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BK 참여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지급되는 장학금 기간이 달라서 BK는 매월 중순경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교 신청 관련해서는 항상 공지사항에 올리고 있으니까 경영대학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연구비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 연구비 관련한 지급 지침도 OT 가이드에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저명 국제학술 논문 게재 연구비라고 해서 경영대학에서 정한 SK나 IBR이 저널에 게재한 경우에 확정 게재된 논문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SK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과 상장, IBR이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과 상장이 같이 지급됩니다. 이 국제학술 논문 게재 연구비 같은 경우에도 연구 포털이라는 곳에 등록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니까 관련 내용은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 연구비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국제학회 리스트도 OT 가이드에 목록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학회 논문 발표 시에 연도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발표를 증명하는 서류들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에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다. 지원 금액 같은 경우에는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판단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BK 관련된 내용인데 이지훈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K21 담당하고 있는 이지윤입니다. 저희 BK21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 육성이라는 목적으로 4단계 사업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총 7년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글로벌 교육 연구 생태계라는 단명으로 김우찬 단장님을 필두로 80분의 참여 교수님, 6분의 신진 연구 인력, 27명의 참여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 대학원생 선발 시기는 4월 1일, 10월 1일입니다. 수업료 및 생활비 지원은 비참여 학생에 대한 지원과 동일합니다. 추가 사항으로 참여 대학원생으로 선발된 석사 학생의 경우 월 7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발 대상은 박사 8학기 이내, 석박 통합 12학기 이내, 석사 4학기 이내이며 우선순위는 등록 학기 수가 높은 학생, 성적이 높은 학생입니다. 선발 시 제출 서류로는 4월 1일자, 10월 1일자로 발급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와 저희가 보내드리는 논문 성과 입력 서식, 참여 확약서,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종료 시 제출 서류로는 8월 31일자, 2월 28일자로 발급받은 건강보험 자격증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연구비 지원은 비참여 학생에 대한 지원과 동일하며 추가 사항으로는 학술지 논문 투고료 및 게재료 지원과 성과 기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트캠프 여름 겨울방학마다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 겨울 부트캠프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파이썬과 20일부터 23일까지 SQL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추가적으로 매스캠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스캠프는 경영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정경대학 경제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경영학과 학생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는 공지를 해놨었고요. 저희가 2월 3일까지 사실 접수를 완료해서 현재 재학생 7명 그리고 신입생 1명이 그 매스캠프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감은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OT 오기 전에 확인을 좀 다시 하고 왔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신입생 중에서 더 매스캠프를 이번 학기에 꼭 듣고 싶은 학생이 있다고 하면 신청을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기 때문에 어, 이번 학기에 꼭 이 과목을 좀 듣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신입생들은 신청하여 주시면 되고요. 제가 그 신청 시간은 오늘 사실 5시까지 다시 열어놓기는 했는데 그때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링크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그때 못 하시더라도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과목은 이제 거시경제 이론, 계량 경제 분석, 미시경제 이론 이 세 과목이 개설이 되는데 세 과목을 전체를 수강하셔도 되고 또는 본인이 선택적으로 뭐 한 과목이든 두 과목이든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고요. 어, 경제학과는 뭐 이제 뭐 시험도 보지만 저희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좀 이제 특별히 같이 수강할 수 있는 기회만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매 학기 여름방학 그리고 겨울방학에 매스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케줄 고려하셔서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빠듯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다음 학기나 다다음 학기 방학 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DB 관련된 설명을 박동익 선생님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영대학 행정실에서 연구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박동익입니다. 먼저 저희 경영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 이제 경영대학원 재학생 그리고 수료 재학생인 경우에는 재학 기간 중에 학업 그리고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각 데이터베이스마다 이용 절차나 또는 방법이 달라서 본인의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것인지 미리 확인하고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메일 주소는 경영대학 홈페이지에서 직원 소개를 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담당자를 찾으시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개별적으로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 포괄적으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지금 소개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은 전 세계 주식, 기업 정보, 뉴스 또는 국내 기업의 신용 정보, 주식 정보 등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 있는 세 가지 이콘 데이터 스트림, SDC 플래티넘,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러분들이 계신 이 LG 포스코 경영관 3층 수당 CLC 라운지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주로 왓슨 리서치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미국, 북미를 중심으로 한 회사, 그리고 주가 정보 등에 대해서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저희가 저널 또는 서베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들이 있고 특히 ESG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영대학 구성원들의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입니다. 관리 프로그램은
경영대학에서만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고려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어, 수업과 학습에 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큐피드 포털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반드시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하시고 다음 이미지와 같이 정보생활, 전산자원 등록 신청, 그리고 관리 프로그램 안내를 클릭하셔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사용 동의 안내 페이지가 뜨는데요. 여기서 본인이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읽고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가시면 동의를 누르실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방법이 나오니 그거를 참고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윈도우 10 업그레이드나 아니면 오피스, 그리고 한글 등 문서 프로그램, 그리고 SAS, SPSS 등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고요. 이후 기타 공지사항에 대해서는 엄소연 선생님께서 다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안내드릴 사항은 경영대학 홈페이지인데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MS PhD 탭에 들어가셔서 공지사항에 들어가 보시면 경영대학 관련한 모든 안내들은 다 여기에 저희가 공지를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거를 확인을 못하는 학생들도 가끔씩 있어가지고 이메일도 항상 같이 링크를 공유해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메일도 확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도교수 신청하는 기간 내에 교수님 성함이나 이런 걸 정확히 잘 모르신다고 하시면은 교수진 탭에 들어가시면은 저희 경영대학 교원분들 모든 명단이 다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관련된 뭐 전공 내규, 각종 학과 내규들은 MS PhD 자료실에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대학원 홈페이지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 대학원 홈페이지에서는 이제 학칙, 시행세칙 재규정, 그리고 주요 학사 일정 등 정보 제공을 해주고 신입생 학번조회도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지서 출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포털 시스템, 큐피드라고도 불리는데요. 여기서 이제 모든 학사 행정의 모든 정보가 여기에 다 있어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모든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포털 학적 수업 탭 논문 심사에 들어가시면은 학위 청구 논문 제출 자격 요건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이 화면이 정말 중요한 게 우선은 논문 제출 기한이라고 해가지고 재학 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표기를 해주는 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충족 결과라고 해서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을 하시려면은 자격증을 충족을 시키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뭘 놓치고 있는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매 학기마다 이 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연구 포털 관련된 건데요. 연구 포털은 두 가지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은 포털에 들어가시면 그 맨 위쪽 탭에 맨 끝쪽, 맨 오른쪽에 연구 포털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 곧바로 연구 포털로 들어가시려면은 이 주소를 치시고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학술 논문, 학술 단행본, 학술 회의, 전시 및 작품 발표, 수상 경력을 여기다가 다 입력을 해주시고 서류를 항상 제출을 해주셔야 되셔서 여기도 어떻게 들어가시는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연구실 배정 관련된 내용인데요. 연구실 관련해서는 이제 경영학과, 국제경영학과 조교장학금 및 생활비 지급 지침에도 나와져 있긴 한데 석박 통합과정 같은 경우에는 입학 연도로부터 6년까지 배정이 가능합니다. 중도 진입자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정에 진입한 연도로부터 5년까지만 배정이 가능합니다. 박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입학한 연도로부터 5년까지, 석사과정은 연구 조교일 경우에만 배정이 됩니다. 근데 배정이 되더라도 2인 1석이나 3인 2석으로 배정이 되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리고 2학기부터 예외 사항이 생겼는데 그 박사과정 석박통합이나 박사과정 중에 배정 기간이 끝났는데도 이제 연구조교를 신청이 돼서 선발이 된 경우에는 녀석이 있을 시에는 그 연구실 배정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실 배정이 안 된 석사과정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건데, 저희가 현대 자동차 경영관 혹시 어딘지 아실까요? 어딘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전자사물함이라고 해서 현대 자동차 경영관 2층 회의실 옆에 150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사물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이 많거나 이러신 분들은 여기에 가셔서 짐을 여기다 넣으시면 되는데, 안내문 같은 경우에는 사물함 앞에 다 상세하게 나와져 있으니까 여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증 발급을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학생증 같은 경우에 이 학생증이 이제 교내 시설, 뭐 도서관이나 각 건물 이용이나 출결 등에 좀 사용이 용이해서 이걸 반드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기능과 비금융기능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금융기능 같은 경우에는 2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까 이 링크로 들어가셔서 예약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하나은행 앱에서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비금융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약은 따로 필요 없으시고요. 2월 22일에서 2월 23일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 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학사 안내 자료들은 다 발표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시간은 저희가 4시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뭐 Q&A 시간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시간이 되는 범위 내에서 질의응답을 좀 받고요.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은 저희가 메모했다가 별도로 안내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을 몇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없으실까요? 다들 설명을 너무 잘하셔서 그런 걸까요? 그런 건 아니실 것 같고요. 아마 뭐 너무나 많은 분량을 사실 한꺼번에 빨리 설명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아주 간략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안내해드린 책자나 이제 유인물, 출력물들을 보시다 보면 분명히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시고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언제든지 행정실로 찾아오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어쨌든 좀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더 없으실까요? 신입생 필수 제출 서류 목록이 있는데 그거 꼭 참고하셔서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거를 아예 설명을 해주시죠. 17페이지를 보시고. 우선은 17페이지에 보시면은 제출해 주셔야 될 게 총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도교수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털 들어가셔서 학적 졸업 탭, 학적사항, 지도교수 신청해서 거기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희망하는 지도 교수님이 있을 경우에는 그 교수님은 사전 면담을 하신 후에 최종적으로 전공주인 교수님에까지 승인을 받으시면은 이제 지도 교수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아까 이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지도교수 지정 과목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신청서도 무조건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털에서밖에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포털에 들어가셔서 저희 그 PPT에 나와져 있는 안내문대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학부과정 또는 석사과정 성적표를 지참하셔서 전공주임 교수님 또는 지도교수님과 면담을 먼저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포털에 상담을 받으시고 나서 뭐 면제를 받으시던지 아니면 그 과목을 몇 개를 지정을 받으시던지
그 과목들을 이제 포털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지정서를 출력을 해서 행정실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면제가 되셔도 반드시 면제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출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졸업증명서, 석사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항부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행정실이 아니라 대학원 행정팀으로 제출해 주셔야 돼요. 대학원 행정팀이 위치가 대학원 도서관 126B호이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입시 당시에 이미 지원을 한 경우라면 또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졸업을 아직까지 예정자라서 성적증명, 졸업증명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일 경우에만 대학원 행정팀에 가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필요한 게 본인 통장 사본 한부가 필요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영대학 행정실 3층 304호로 오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 학생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이라고 ARC라 해가지고서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기간 내에 제출을 못할 수도 있어서 그거는 행정실에 오셔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기다렸다가 받으시면 그 이후에 스캔하셔서 네, 서류 받는 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일단 오늘 공식적인 일정은 뭐 이 정도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저희가 다음 일정은 각 전공별로 4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40분 정도 좀 시간이 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잠시 쉬셨다가 각자 배정된 강의실로 전공별 오리엔테이션 장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간이 남으시니까 저희 경영대는 참고로 건물이 총 3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지금 있는 건물이 LG 포스코 경영관이고요. 그다음에 이 옆쪽에 연결된 건물이 이제 이쪽 앞쪽에 이제 경영 본관이 있고요. 그 옆으로 연결된 현대자동차 경영관 3개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미로같이 이렇게 좀 구름다리도 있고 한데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한 30분 정도 여유 있으시니까 전체적으로 경영대 건물들도 한번 보시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현대자동차 건물 1층에 가면 이제 저희 116년 역사관도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고요. 경영대학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